50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허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무얼 입어도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그 치마는 안 돼. 오늘은 나가지 마. 그 친구는 만나지 마. 쓸데없는 사람이야. 밥은 6시 전에 차려놔. 그 말투는 항상 명령 같았고 저는 그 명령에 맞춰 고개 숙이며 네 하고 대답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죠. 새벽에 부엌에서는 밥이 익어가고 국이 끓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맴돌았지만 그 온기는 어느 곳에도 닿지 못했다. 남편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또 밥이 질어. 50년을 밥을 해도 왜 이 모양이야?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쌀이 물을 많이 머금어서 다시 해볼게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끊듯 다시 쏘아붙였다. 다시 할 것도 없어. 옆집은 아침상을 얼마나 잘 차리는지 아나? 넌 왜 이렇게 하나도 나아지질 않냐? 식탁에 숟가락이 탁 내려놓였다. 아내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화도 슬픔도 아니라 그저 오래된 무게가 느껴지는 떨림이었다. 남편은 국을 한번 떠먹고 다시 불만을 쏟아냈다. 국은 또 왜 이래? 싱겁잖아. 내 입맛도 모르나?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아내는 조용히 이유를 말했다. 오늘은 너무 짜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남편은 비웃듯 대답했다. 누가 너한테 판단하랬어? 뭘 하든 내 허락받고 하라고 했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나가서 사 먹는다. 여기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문이 크게 닫히고 아내 홀로 식탁 앞에 남았다. 김이 오르던 밥상만 조용히 식어갔다. 시계가 7시를 알리는 소리를 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오늘도 시장에 가야 했다.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하지만 오늘은 손끝의 떨림이 조금 달랐다. 그 떨림 속에서 아주 오래 묻혀있던 마음이 잠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지겹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길을 나섰다. 집에서 나오는 순간 뒤따라오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과일을 놓고 흥정하는 소리,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와 채소의 풋내가 뒤섞여 흘러왔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맡아 온 냄새였다. 아내가 생선 가게 앞에 멈춰서자 가게 주인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늘은 고등어가 아주 좋아요. 갓 들어왔어요. 언제 봐도 부지런하시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늘 하던 일이라서요. 가게 주인은 손놀림을 멈추지 않은 채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근데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죠?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누군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본 게 얼마나 오랜만일까. 매일 듣던 비난과 비교가 아닌 단순한 안부 한마디가 낯설 만큼 따뜻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고 팔은 저릿하게 당겨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잠시 가벼워져 있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계산을 마치고 시장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아내는 문득 내부에서 작은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둔 생각. 늘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아내는 잠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침에 속삭였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지겹다. 오늘 시장에서 처음 느낀 작은 위로가 그 말에 힘을 더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심의 조각 하나를 다졌다. 오늘의 떨림은, 아침의 속삭임은 아무 의미 없는 감정 흔들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쌓여온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아내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늘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자 팔이 얼얼했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팔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내는 잠시 부엌 의자에 앉아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차려둔 밥상은 남편의 불평만 남긴 채 그대로 식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시장에서 들었던 말이 가만히 떠올랐다.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죠? 그저 안부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마음 한 구석을 계속 두드렸다.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공책 한 권이 손에 잡혔다. 생활을 기록한 오래된 장부였다. 며느리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적어온 일상의 금액들. 쌀값, 반찬값, 학용품비, 약값. 한 줄 한 줄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름 없는 수고와 말해지지 않은 희생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손끝으로 오래된 글씨를 따라가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적어 내려간 숫자들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다. 한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견뎌온 반세기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록을 본 적도 그 의미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내는 장부를 덮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버텼던 걸까? 그녀는 자신조차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지나온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가슴 깊이 쓴맛이 고여왔다. 억울함도 아니었다. 원망만도 아니었다. 그저 50년 동안의 삶을 처음으로 나의 삶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한참 전, 아주 오래전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괜찮았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로 괜찮았던 걸까? 아니면 괜찮다고 믿으려고 애쓴 걸까? 하루가 천천히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장부를 조심스레 덮으며 마음속에 내려앉는 감정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늘 시장에서 받았던 작은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열어주는 열쇠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알았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느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방향이 어딘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장부를 펼친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따뜻한 물 한 개가 허공을 떠다니는 목욕탕. 아내는 늘 그렇듯 수건을 곱게 개어 옆에 두고 조용히 탕 속으로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천천히 굳은 어깨를 풀어내자 그제야 숨이 깊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물 온도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탕 건너편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 손을 흔들었다. 왔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몸살이라도 난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이웃이 말했다. 무슨 피곤이요? 언제 봐도 쉬지를 않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늘 혼자 챙기고. 그 말은 단순한 농담 같았지만 아내의 마음 깊은 곳을 살짝 건드렸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가 너무 길었는지 이웃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면 예전이랑 좀 달라 보여요. 탕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따뜻한 물결 소리만 잔잔히 흔들렸다. 아내는 마음속 어디선가 막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아온 말이 입술을 타고 어느새 흘러나왔다. 아침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내려앉아요. 이웃들은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든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밥이 조금만 달라도 뭐라 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좋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목욕탕의 습기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금방 잠겨갔지만 그 속엔 50년 동안 쌓여온 억눌림이 담겨 있었다. 어떤 날엔 내가 사람인지 아니면 집안일만 하는 기계인지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아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며 따뜻한 물에 스며들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장 말수가 적던 이웃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듯 멈췄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알아봐 준 적이 언제 있었던가. 그 한마디가 아침 시장에서 받았던 작은 위로보다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웃이 조용히 말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해도 돼요. 이제라도. 그 순간 아내의 안에서 어딘가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내놓은 아주 작은 밤 같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깨달았다. 오늘 목욕탕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결국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진짜 소리였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 무렵 아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아래 놓인 장바구니와 시장 영수증들이 여전히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목욕탕에서 흘린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은 늘 그래왔듯 조용했지만 오늘의 고요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는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는 더욱,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흔들림마저 다시 묻혀버릴 것만 같았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이어진 뒤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 뒤가 뜨거워졌고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너 지금 잠은 안 자지? 아직 안 잤어요.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조심스러운 물음.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아내의 버틴 마음을 건드렸다. 아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조금 힘들다.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딸의 기색이 단번에 변했다. 엄마, 힘들다고?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숨막혀. 딸은 더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 엄마가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뭘 하든 눈치 보고 밥을 해도 잔소리 듣고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런 날들이 너무 길었어. 한 줄 한 줄 아내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묻어둔 세월이 함께 흔들렸다. 딸은 작은 숨소리만 낼 뿐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내는 조금 더 용기를 냈다. 너한테는 말하기 싫었어. 엄마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걱정할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엄마가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왜 약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더는 막을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응, 그 한마디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내일 시간 돼요? 같이 봐요. 엄마 얘기 다 듣고 싶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로 대답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일 보자. 통화를 끊은 뒤 아내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울어도 괜찮은 밤이었다. 아내는 알았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면 다시는 예전처럼 닫혀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린 문 사이로 아주 작은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변화의 전조였다. 다음 날 오후 작은 카페 창가에는 빛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조금 일찍 도착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손은 조용히 얹혀 있었지만 속은 잔잔하지 않았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딸이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엄마 많이 기다렸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막 왔어. 딸은 앉자마자 아내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어제 엄마 목소리 듣고 밤새 생각했어요. 아내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떨리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카페 안은 잔잔했지만 아내의 가슴은 작은 파동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딱 하나만 말해주면 안 돼요? 아내는 커다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을 입술 끝까지 올렸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이 살짝 굳었다. 아내는 천천히 하지만 처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뭘 해도 잔소리 듣고 뭘 해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런 나를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혹시 아내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그 단어가 오리라는 것을. 딸은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헤어지고 싶어요? 그 순간 카페에 흐르던 모든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손끝을 꼭 모았다.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단어.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더는 숨길 수도 없는 진심이었다. 아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만하고 싶어. 딸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엄마, 그 말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아내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숨이 떨리듯 새어나왔다.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살고 싶은 게 뭔지 정말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 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원하는 방향이면 어떤 길이라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누군가 등에 손을 얹어 조용히 앞으로 밀어주는 듯 했다. 아내는 손등에 떨어지는 딸의 작은 눈물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정말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싶어. 그 순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삶이 처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틀렸다. 바람이 창밖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바람은 아내의 마음에도 불고 있었다. 늦은 저녁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은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소리 한 점 들리지 않았다.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느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낯선 기류가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리모컨도 잡지 않았고 눈은 텔레비전을 향한 듯 했지만 초점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늘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의 어투는 평소와 달랐다. 추궁하듯 묻는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람? 요즘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집을 비우냐? 아내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잠깐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나오자 남편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문제지. 내가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조용히 부엌을 바라보았다. 아침에도 그대로 식어 남았던 밥상. 그것만이 문제였던 것일까? 남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요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영 딴 사람이야.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내의 가슴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단호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숨길 게 뭐가 있어?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평생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아내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하던 대로. 그게 뭐였는데?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다. 아내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당신은 내가 뭘 하든 허락받아야 하고, 당신 밥은 꼭 내가 차려야 하고, 당신 기분 나쁘면 매일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지.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니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냈다. 이젠 아니라고? 누가 그래? 누가 너한테 그런 말 집어넣었어? 아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답했다. 아무도. 나 스스로 알게 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집안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갑자기 달라진 거야?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못 본 것뿐이야. 말끝이 떨어지자 남편의 어깨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 두려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존재가 묵직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아내는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남편의 시선이 뒤에서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그 시선이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는 못했다. 오늘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을 택해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냄새에도 예민하던 남편이었지만 오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내는 잠시 침실 문 앞에 멈춰섰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의 눈치를 보던 시간. 하지만 오늘은 그 시선에서 벗어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 속에서 아내는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되뇌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움직인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 장을 보러 가던 시간보다 훨씬 이른 아침. 햇살이 아직 연하게 번지는 골목을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갔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자 창밖 풍경이 뒤로 흘러갔다. 이른 시간이라 자리는 널찍했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버스 안에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가방 속에는 어제 딸이 조용히 건네준 쪽지가 있었다. 엄마, 상담 받아보는 게 먼저예요.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받아요. 그 메모지 안에는 근처 법률 상담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내는 종이를 펼쳐 들었다.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떨렸다. 자신의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법률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삶을 남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조차 머릿속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되돌아가기엔 이미 마음이 움직여 있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멈추자 아내는 깊은 숨을 쉬고 내렸다. 상담센터의 문을 열자 조용한 대기실이 나타났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내는 한순간 머뭇거리며 손가방을 더 꼭 잡았다. 남편과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요. 말을 끝내자 가슴 어딘가가 뻐근하게 저렸다. 마치 평생 묶여있던 매듭을 손으로 떼어내는 기분이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내는 안내된 방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공간. 테이블 너머에 앉은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내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5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말이 나오고 나니 그동안 참고 삼켰던 세월들이 압축된 채 밀려나왔다. 아내는 아침마다 허락받고 살던 일, 밥상마다 들었던 잔소리, 비교와 무시,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숨막힘을 끊어짐 없이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말을 끊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모든 말을 끝낸 뒤 아내는 문득 깨달았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고 있다는 것. 상담사는 차분히 말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성립됩니다.
두려우시겠지만 이미 잘하고 계세요. 아내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50년 동안 참아온 분이 지금 용기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한 방울 떨어졌다. 상담사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우선은 생활비 기록이라든지 지출 내역이 담긴 장부도 증거로 매우 중요해요. 아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집에 있는 장부들을 떠올렸다. 평생 하루도 빼지 않고 적어온 기록들. 그게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이죠. 그건 아내분이 얼마나 가정을 책임져 왔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예요. 아내는 그 말에 손을 꼭 모았다. 그 장부가 그저 자신의 버릇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노동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햇빛이 센터 앞에 환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아내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행동의 용기가 되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처음으로 도망이 아닌 선택을 준비한 하루였다. 늦은 오후, 아내가 집에 들어서자 현관부터 공기가 삭막하게 식어 있었다. 남편의 신발이 거실 한가운데 흐트러져 있었고 TV는 켜져 있지만 화면만 번쩍거릴 뿐 소리가 없었다. 아내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디 다녀온 거야? 평소와 비슷한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말투가 훨씬 거칠었다. 불안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남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볼 일? 요즘 너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아내는 가방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게 왜 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너 뭔가 꾸미는 거지? 아내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말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남편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나돌고 혼자 말도 없이 외출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아내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따질 이유는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내에게서 들은 적 없는 태도였다.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신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그 질문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적 없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당신은 몰랐겠지. 내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뭘 하든 허락받아야 하고 밥 조금만 싱거워도 잔소리 듣고 당신 눈치 보느라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남편은 황급히 말을 끊었다. 그건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거잖아.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다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그 순간 남편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드러냈다. 너 설마 집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젠가는 그럴 거야. 남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말문이 완전히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을 지나쳐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어? 누가 뭐라고 했어? 그 딸년이냐? 그 집 놈들이냐?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돌아 말했다. 아무도 아니야. 나 스스로 생각한 거야. 남편은 더욱 불안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집 나가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야.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일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물을 올렸다. 몸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다. 오늘 남편도 알게 되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떠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며 아내의 마음은 이미 문 밖으로 반쯤 나와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아직 불을 끄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집안은 숨조차 억눌린 듯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여러 권의 작은 공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평생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어온 생활 기록. 가장 작은 비용 하나까지 빠짐없이 적어둔 장부들. 아내는 그 공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이 마치 자신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탁자 위에 공책을 펼치자 수십 년 동안 적어 내려간 숫자들이 조용히 빛을 머금었다. 쌀값, 기름값, 병원비, 아이들 학용품, 명절 선물, 전기요금, 난방비까지 한 줄 한 줄마다 아내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아내는 그 수많은 숫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 집을 버틴 사람은 내가 아니었나. 남편의 허락 아래 움직였지만 가정을 지탱한 건 자신의 손과 시간과 마음이었다. 아내는 조심스레 한 장을 넘겼다. 20년 전 아이들의 학원비를 아끼려고 자신은 겨울 외투 하나 샀다 적혀 있는 페이지. 10년 전 남편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한 달 내내 식비를 줄여놓은 흔적. 5년 전 세탁기 수리비를 아끼느라 며칠 동안 손빨래를 했다는 기록.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 지켜낸 삶의 흔적이었다. 아내는 공책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상담사가 했던 한마디가 귓가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이 기록은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당신의 기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아내는 펜을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한 장 펼쳤다. 그리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지 않았던 문장을 처음으로 써내려갔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잠시 뒤 거실에서 남편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언젠가 같았으면 아내는 서둘러 물을 끓여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밤이었다. 아내는 장부들을 한데 모으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내일 딸과 함께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 이제 그 어떤 시선도 그녀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며 낮게 속삭였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어둠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새로운 길을 밝히는 빛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잠을 설친 탓인지 눈꺼풀이 묵직했지만 어제 남긴 한 줄의 기록이 마음 한쪽을 다잡아주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당연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자신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증거였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익숙한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왜 이런 맛이야? 변함없는 불평, 습관 같은 비난.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전처럼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다. 아내는 냄비에 불을 줄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대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 그에겐 익숙하지 않았다.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치열한 싸움이나 고성은 없었다. 단지 아내의 침묵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신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식탁을 정리했지만 오늘은 그 손끝이 무겁지 않았다. 잠시 뒤 아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골목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나는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 확실히 가벼웠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장부를 무릎 위에 펼쳐 놓았다. 햇볕 아래 비치는 빛이 종이 위 숫자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그 장부를 몇 장 넘기다가 문득 둘째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준비물 품목을 적어 놓은 페이지를 보았다.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이 있던 시절 자신은 매일을 버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버틸 이유가 생긴 거구나. 아내는 장부를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들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손가락이 망설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오늘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세우는 날이었으니까. 아내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따뜻한 공기가 볼을 스쳤다. 아내는 고개를 들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갈 거야.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졌다. 아내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아침에는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손끝이 잠시 망설이다. 짧은 문장이 화면에 적혔다. 오늘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답장이 왔다. 엄마, 지금도 괜찮아요. 집에 계세요? 아내는 발길을 돌려 딸의 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활짝 열리며 딸이 반갑게 미소 지어 보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그래 보여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얼굴을 보자 붙들어 두었던 마음이 흔들렸다. 딸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아내의 입술을 조금씩 열게 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딸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다.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아내는 손을 포개며 내내 눌러 담아온 말을 조용히 꺼냈다.
엄마, 이혼하려고 해. 순간 방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놀라움 뒤로 금세 걱정과 안타까움이 비쳤다.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너희들한테 말하면 혹시 상처가 될까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딸은 조용히 아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도 알아요. 아내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엄마도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냥 편하게. 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아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서워. 정말 무섭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무서운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저랑 언니도 있고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은 아내가 상상도 못했던 위로였다. 평생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건네진 지지였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울 일 없게 할게요. 엄마가 웃으면서 살게 도와줄게요. 그 말에 아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오늘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딸과 나눈 대화가 잔잔하게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빠르게 훅 밀려나왔다. 언제나처럼 무겁고 탁한 냄새. 벌써부터 심장이 눌리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신문 위에 머물지 않았다.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살짝 눈을 치켜뜰 뿐이었다. 어디 갔다 와? 습관적인 의심이 섞인 목소리. 아내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산책 좀 했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뭐가 달라져? 집안일이나 잘하지.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도 아내의 마음은 금세 조용히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은 그 침묵이 신경 쓰였는지 신문을 내려놓고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왜 대답이 없어? 뭐 기분이라도 상했어? 아내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냥 할 말이 없는 것뿐이야. 남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요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이 달라졌네. 아내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평생 처음이었다.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달라진 게 아니라 드디어 나를 보고 있는 거겠지.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다. 뭔 소리야 그게? 요즘 괜히 예민해져가지고. 아내는 막 받아치며 말했다. 예민한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을 좀 했어. 남편은 침묵했다. 아내의 말이 늘 듣던 패턴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아내는 주방으로 향해 조용히 컵에 물을 채웠다. 물소리만이 방안을 메웠다. 남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내일 반찬 다르게 해. 맨날 똑같이 해오지 말고. 아내는 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럴 생각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남편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거역하는 거야? 아내는 눈을 내리깔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거역이 아니라 그냥 나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킨다고? 뭘? 아내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 남은 인생. 석순처럼 쌓여있던 말들이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되어 흘러나왔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몇 초 동안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그러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요즘 진짜 이상해졌어. 그만둬.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이미 마음속에서 더 큰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짜증 섞인 발걸음 소리가 안방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아내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 집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남편도 느끼고 있었다. 평생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는 것. 무엇보다 아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잠든 집안에서 몰래 내일 정리해야 할 서류들을 꺼냈다. 그리고 속삭였다. 조만간 말해야지. 이제 끝낼 때가 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걸어갈 길은 점점 더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젠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밥솥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동작들이 오늘만큼은 기묘하게 느리게 흘렀다. 아내는 천천히 마지막 아침상을 차렸다. 반찬은 늘 하던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손끝이 조용히 떨릴 만큼 정성을 담았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앉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익숙한 듯 중얼거렸다. 이게 왜 이렇게 싱겁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식탁 위로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아내는 천천히 말했다. 읽어봐. 오늘 말하려고 했어. 남편이 봉투를 열자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며 쏟아졌다. 이혼 신청서, 사본, 기록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농담이지?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다. 이혼? 너 미쳤어? 갑자기 왜?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준비했어. 남편이 언성을 높였다.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사랑받는 느낌이 단 하루도 없었어. 남편의 말이 끊겼다.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50년을 살았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아내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는 미리 챙겨둔 옷 몇 벌과 기록들. 아내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잠깐만. 지금 나가는 거야? 어딜 가? 남편이 불안하게 눈을 크게 떴다.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아내는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 없이 훨씬 편하게. 그리고 문을 열고 집을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지마. 말도 안 돼. 당장 돌아와. 아내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의 외침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단단하게 울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 끝에 택시 불빛이 보였다.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다. 드디어 끝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시작이다. 택시 문이 닫히자 남편의 집은 작은 점으로 멀어졌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번지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해방, 슬픔과 안도, 그리고 아주 조용한 희망. 이제부터 그녀의 삶은 정말로 그녀의 것이었다. 새로운 집의 새벽은 익숙한 집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품고 있었다. 옆집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래층 아기가 우는 소리, 그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 아내는 그 모든 낯설미 이상하게 따뜻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햇빛이 부드럽게 발끝을 감쌌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몸이 아닌 새로 깨어나는 몸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오늘은 누구 밥을 차릴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아내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차분한 기쁨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내리고 자신을 위해 단 한 잔의 커피를 준비했다. 향이 퍼지자 아내는 주저앉아 조용히 웃었다. 나를 위한 첫 아침이네. 어쩌면 아주 단순한 순간. 그런데 이 단순함을 얻기 위해 50년이 걸렸다. 컵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자 옆집 할머니가 텃밭을 정리하며 인사했다. 어머, 오늘도 일찍 나오셨어요? 아내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서요. 그러게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햇빛이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점심 먹을래요? 엄마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아내는 짧게 답했다. 그래, 가자. 엄마도 보고 싶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한숨이 깊어졌다. 지친 숨이 아닌 살아있는 숨이었다. 아내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둔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 공책의 첫 장에는 며칠 전 적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아내는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글씨는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눈가의 주름도 늘어진 어깨도 전보다 더 선명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빛나는 생기가 있었다. 괜찮아.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야. 아내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밝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에는 과거의 그림자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